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부동산 정책을 싸우듯이 밀어붙일까요? 지금 상황 보면 미국과 이란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스스로 조종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여기저기 아파트 가격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감과 왜곡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까지는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이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올린 제 부동산 관련 영상들 댓글 보면 구구와 윤호개인들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국자파들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권자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할 줄 아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본분 아닙니까?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윤호개인들처럼 정치인들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정치인들에게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왜 무주택자이면서 다주택자들 편들어주냐는 분들이 있는데 다주택자와 전월세 사는 사람들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흔들리니까 월세는 오르고 전월세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도 왜 그걸 못 느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정책 대변해주는 국자방송들 보고 전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댓글 다신 분들, 이제 본인들이 구구방송 보고 그대로 떠드는 윤호개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 거의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 물량 사라져서 전세 구하기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넘어 6,000선까지 찍을 수 있었던 거가 주식 종목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큰 손들이나 작정 세력, 투기 세력, 그리고 개미들, 그들 스스로 5,000선까지 코스피 지수를 열심히 끌어올리자고 해서 끌어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확신을 갖고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까? 그럼 집값이 올라간 게 다주택자들과 투기 세력들 스스로 집값 올린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출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집값이 오를 만한 내용과 확실한 시그널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투자자들은요, 무조건 돈 넣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보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정책 방향을 보고 돈의 흐름을 정하는 겁니다. 좋은 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고 나쁜 건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녀사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집값 잡는 거 사실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럼 먼저 전세 문제 해결 방법은요. 지금 세 가지만 잡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확정일자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전세금이 크면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집주인도 크게 거부 반응 없었고요. 확정일자 제도가 생기고 나서 전세금이 커도 전세권 설정 등기 요구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집주인도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하게 되고요. 결국 사기 위험만 더 커지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제도가 전세 사기 키웠다고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확정일자 제도 폐지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공신력까지 부여해주면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처럼 전세 사기 방지앱 만들고 보증보험 강제로 들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그런데 보험들은 적자나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구조 다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요. 국민들이 낸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럼 다시 빌라에 전세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하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단 집주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법으로 균형을 잡아주면 되고요. 다음은 계약 갱신권을 없애야 한다입니다. 이거 명분은 세입자 주거 안정이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전세 회전율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전세 보증금 상승작용과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 받을 때 새로 받는 사람에게 4년 동안 못 내보낼 거 생각해서 미리 4년치 전세보증금 상승분 반영해서 받게 됩니다. 그냥 문재인 이전으로 모든 거 다 되돌리면 전세와 집값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윤석열 때 한시적으로 풀어놔서 우후죽순 생긴 민박집들 다시 주거용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 전월세 물량 부족한데 며칠 몇 주씩 비워두는 숙박업, 이건 구조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호텔이나 모텔로 가게 해야 합니다. 지금 모텔도 손님 없어 폐업하는 곳 많다고 합니다. 굳이 주택을 숙박용으로 쓰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음 문제까지 심각하다고 합니다. 민원도 많고요. 모두 다 다시 주거용 주택으로 되돌려서 전월세 줄 집들 공급량 늘려야 합니다. 다음은 집값 잡는 건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이란이랑 미국 전쟁으로 그냥 놔두어도 떨어집니다. 당분간 떨어질 겁니다.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오를까요? 허나 한 가지 꼭 해결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입니다. 집값 떨어질 때 또 외국인들이 묻지마 투자하면은 집값 안 떨어집니다. 호가 계속 유지시켜 놓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유를 하게 하느냐, 장기 임대만 허가하느냐, 국가별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용 1주택만 허용하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는 우리도 상호주의 입각해서 토지 소유는 국가가 갖고 사용권만 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집 안 팔리니까 거래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투자 쉽게 하게 열어주었고, 문재인 정부 때 전혀 제지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파트나 주택 매매 호가 올려놓았다고요. 그리고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월세집 보러 들어갔다 나올 때는 집주인한테 쎄쎄하고 인사하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좀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국제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이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자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은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고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 그게 더 부작용 없는 강한 부동산 정책입니다.